안녕하세요 여러분, 나이트입니다. 이번 영상은 자료가 많기 때문에 제 목소리만 출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일본에 취업하게 되면 현실적으로 어떤 생활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려보고자 합니다. 일단 저를 모르실 분들을 위해 간단히 제 소개를 하자면, 일본에서 살기 시작한 지 8년차, 6년째 도쿄에서 회사원을 하고 있고, 작년 와이프와 사이타마의 조그만 마을에서 주택을 구매하여 둘이 살고 있습니다. 최근 제 채널에 일본 취업 관련한 댓글을 달아주시는 분들이 많아서 어떤 주제로 영상을 만들었으면 좋겠는지 앙케이트를 실시했는데요. 제일 투표를 많이 받은 일본에서 회사원을 하면 어떤 생활이 기다릴까에 대한 주제로 영상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 영상은 제 개인적인 경험을 바탕으로 만들었으며, 경력직이 아닌 사회 초년생으로 시작하는 일본 생활에 대해서 말씀드려보고자 하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한국에서 전문대학교나 4년제 대학을 졸업하신 사회 초년생분들은 표에서 보이는 것처럼 대학을 졸업한 경우에는 평균 21만 2,800엔, 전문대학교를 졸업하신 경우에는 18만 4,700엔의 세금을 떼지 않은 금액을 월급으로 받게 됩니다. 이게 지역에 따라서도 조금 차이가 있는데요. 도쿄의 경우에는 22만엔, 오사카 같은 경우에는 21만엔 정도네요. 대충 사회 초년생 임금을 20만엔으로 잡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세금을 뗀 금액을 한번 말씀드려보고자 하는데요. 입사 첫 달에는 이렇게 소득세랑 고용보험료만 떼기 때문에 테두리라고 세후 금액이 19만 4천엔 정도 되네요. 이 정도면 생활할 만한데? 하실 수도 있겠지만, 본격적으로 세금을 떼는 두 달째부터는 이렇게 건강보험료 9,900엔, 후생연금 18,300엔이 추가가 되어서 결국 세후로 받는 금액은 16만 7천엔 정도입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사회초년생은 주민세를 내지 않지만 2년차부터는 연수입 230만엔 기준으로 매달 7천엔 정도를 추가로 내야 됩니다. 그럼 정말 딱 세금을 떼고 받는 금액이 16만엔 정도 되겠네요. 자, 그럼 이제 사회초년생이 이 16만엔을 어떻게 쓰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표를 보시면 일단 월세가 7만엔 정도 나갑니다. 월세를 7만엔을 내면 어떤 집을 빌릴 수 있냐면요. 이렇게 1K라고 주방이랑 방이 분리된 집이랑 원룸으로 주방이랑 방이 분리되지 않은 방을 고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 개인적인 경험으로는 이 주방이랑 방이 분리가 안 되면 요리를 하고 나서 특히 한국인의 마늘 냄새가 전혀 빠지지 않기 때문에 꼭 주방이랑 방이 분리되어 있는 1K 집을 선택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 그럼 이제 7만엔이면 어느 지역에 집을 구할 수 있는지 한번 볼까요? 이 표는 2022년 도쿄 23구의 월세 시세를 나타낸 표인데요. 보시면 알겠지만 도쿄 23구에 카츠시카구, 아다치구, 내리마구, 이타바시, 에도가와 키타쿠까지는 고를 수 있겠네요. 지역을 지도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도쿄 중심지는 아니고 약간 떨어진 지역을 선택하셔야 됩니다. 이 지역들은 금액이 싼 편이므로 저희 같은 외국인들이 많이 살고 있기 때문에 치안이 썩 좋은 곳은 아닙니다. 여기서 또 추가로 말씀드리면 이 지역의 월세 집들도 나름 기라성인 도쿄 23구 안에 있는 집이기 때문에 역에서 걸어서 10분 이상은 생각하셔야 하고, 조금 오래된 건물의 월세방이 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이게 역에서 멀면 안 좋은 이유가, 일본은 상권이 모두 역 근처에 있기 때문에 집에서 편의점이나 슈퍼까지 가기가 10분 이상이 걸리고, 또 비나 눈이 올 때 출퇴근이 많이 불편한 것은 감안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제 다시 생활비로 돌아와서, 식비가 3만엔으로 적혀 있는데 한 달로 따지면 하루에 1,000엔 정도겠네요. 일본은 한국과 다르게 구내식당이 있는 기업이 거의 없고, 있어도 돈을 500엔 정도 내고 사 먹어야 합니다. 그래서 일본의 회사원들은 원코인 식사를 선호하는데요. 원코인 식사가 무슨 말이냐면, 일본의 샐러리맨들이 500엔짜리 동전 하나로 싸게 점심을 해결하는 것을 말합니다. 500엔으로는 도쿄의 회사 근처 식당에서 점심을 먹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편의점이나 슈퍼의 도시락을 사서 근처 공원이나 회사 탕비실에서 먹는 게 대부분입니다. 한 달에 회사를 20일 출근하는 걸로 생각하면 점심값만 10,000엔 정도를 쓰게 되고, 나머지 20,000엔으로 주말까지 포함한 아침과 저녁을 해결해야 하네요. 다음은 수도 광열비라는 것은 수도세랑 전기세, 가스요금을 합한 금액으로 8,000엔 정도, 스마트폰 넷 요금은 핸드폰비랑 집 인터넷비로 8,000엔 정도, 오락비 교재비 3만엔은 사회초년생분들이면 회사 동기들이랑 어울리는 데 쓰는 외식비 및 잔잔한 취미생활에 쓰는 비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교통비, 의료비 항목인데요. 교통비에 대해서는 아시겠지만 일본에서는 교통비가 정말 비쌉니다. 예를 들어 도쿄에 모임이 있어서 외출하게 되면 왕복 교통비가 전철만 타는데도 대충 500엔 이상 듭니다. 참,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간단히 말씀드리면, 취직하게 되시면 출퇴근에 사용되는 교통비에 대해서는 회사에서 대부분 부담하므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또 의료비에 대해서는 정기적인 치과 진료라든지 평소에 드시는 약이 있으시다면 이용하는 비용이 되겠네요. 다음으로 슈트 오피스 용품대라는 거는 사회 초년생분들은 거의 정장 차림으로 회사를 출근하게 되는데, 예를 들어 주말에 정장을 클리닝 맡기는 비용이라든지 새 와이셔츠를 산다든지 계절이 바뀌면서 필요한 네이에 대한 금액인 것 같네요. 이렇게 전부 합하면 14만 7천엔이라는 금액이 생활비로 나가는데요. 아까 계산한 후 세후 월급 16만엔에서 14만 7천엔을 빼면 한 달에 13,000엔 정도를 저금할 수 있겠네요.
그런데요, 여러분, 죄송하지만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일본에서 월세집을 빌리게 되면 2년마다 한 번씩 갱신을 해줘야 되는데 갱신 비용이 한 달치 월세입니다. 그러므로 한 달에 3,000엔 정도씩은 따로 모아놔야 문제없이 갱신할 수 있겠죠? 또 만약 동기라든지 선배 및 친구가 결혼을 하게 되어서 결혼식에 초대받게 되면 일본의 결혼식 비용은 한국보다 훨씬 비싸서 기본 3만엔에서 5만엔 정도의 참가비를 내야 합니다. 또 외국 생활하시면서 보험 없이 생활하실 수는 없으시죠. 보험도 가입해야 되고 만약 흡연하시는 분들이면 담배값도 나가고 참 집에 자잘한 가전제품들도 또 사야 하고 이렇게 영상 만들다 보니 일본 생활의 절망편을 촬영하는 기분이 드네요. 하지만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괜찮습니다. 집은 조금 회사 먼 곳에 집을 구해서 월세를 아끼면 됩니다. 저도 처음에 3만엔짜리 월세방에서 시작했습니다. 또 돈이 없으면 우리의 장점인 한국어로 시간제 회화 강사로 투잡을 하시면 되고 또 유튜브에서 자취 영상을 참고해서 도시락을 싸서 회사에 가면 되고 술이 마시고 싶으시면 상사나 선배한테 고민이 있는 척하면 됩니다. 이렇게 해를 거듭하면서 회사에서 성과를 내어 진급하거나 연봉이나 복리후생이 더 좋은 회사로 이직을 하면서 연봉을 올리시면 됩니다. 또 우리는 일본에 살면서 한국어를 할 수 있는 2개 국어가 되는 바이링걸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일본 사람들보다는 경쟁력이 있다는 걸 잊지 마세요. 오늘은 이렇게 일본에서 사회생활을 시작하면 어떤 생활이 기다리고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제가 너무 암울한 얘기만 한 것 같은 기분이 드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건 대학을 졸업한 20살 정도의 신입사원의 경우이고요. 일본은 어느 정도 연공서열의 사회라서 나이에 따라서 연봉을 책정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도 처음 회사를 들어갈 때 300만엔의 연봉을 받고 일본 생활을 시작했었습니다. 또 만약 한국의 경력을 인정받는 경우에는 연봉도 높게 책정되고 또 회사에 따라서 집을 지원해주는 곳이 있거나 월세의 몇십 %를 지원해주는 회사도 정말 많습니다. 만약 일본 생활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제 영상이 참고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제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제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바이바이.